현재 대리기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대리기사이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 또한 대리기사이다. 이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증거이다. 대리운전의 시장에도 점점 부정적인 변화들이 보인다. 대리기사는 늘어나고 대리를 부르는 콜은 줄어드니 콜비 또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 또한 머리를 들고 있다. 과거에는 무능력한 남편에게 택시운전이라도 하지 라고 했다. 요즘은 대리운전이라도 해 라고 말한다.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노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술에 취한 자가운전자의 차를 대신해서 운전을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단순 노동이 아닌 취객을 상대하는 것과 운전을 겸하는 것이 대리운전자의 일이다. 결코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간에 가벼운 사고라도 나면 며칠 동안 일한 소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가격이 좋다고 생각하여 잡았던 콜이 오지 중에 오지인 경우도 있다. 지난 겨울 유난히도 추웠던 새벽, 대리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평택까지 5만 원에 가자는 콜이 눈앞에 떴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는 욕망에 잡고 보니 인사불성에 가까운 만취한 손님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평택까지 갔다. 알려준 장소에 갔지만 자기 집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였다. 얼마 동안 동네를 몇 바퀴 돌고 난 후 자신의 눈에 익은 동네가 나왔는지 자기 집을 찾았다.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도 깜깜하였고 오래된 차라 후방경고음 또한 작동하지 않았는데 차주는 계속 후진을 하라고 손짓하였다. 그리고 뭔가 차에서 흔들림이 왔다. 뒷기둥에 범퍼가 닿은 것이다. 이를 감지하고 차에서 내려 뒷범퍼를 확인하니 검은색의 하얀 가루가 살짝 묻어서 손으로 닦아도 없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차주에게 나는 정중히 사과를 했다. 만취된 차주도 그때에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좀 전과 달리 또렷하게 말을 하였다. 자신의 차 또한 오래되었고 본래 흠집도 많으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 처리하지 않을 테니 대리비 5만 원은 주지 않겠다고 뒤를 걸어왔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차라리 5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은 분명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새벽, 평택에서 우리 집이 있는 전농동까지 가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근처에서 3만 원짜리 콜이 떴다. 이거라도 잡아 만회해보자는 심상으로 콜을 수행했다. 도착해보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평택에서 그런 오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방에 농과 밭 그리고 알 수 없는 벌레 소리만 들리고 큰 도로에는 차조차 다니질 않는다. 버스 정류장은 찾았지만 첫 차를 타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려지며 또 다시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심지어 어떤 이는 오지에서 추위로 죽을 것 같아 112로 긴급전화를 걸리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같은 운전업이라고 하더라도 대리기사는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내린 다음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물론 나중에는 그 대안들을 찾아냈지만 초보 때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서울 시내 같으면 심야버스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적지만 지방 오지로 가면 난감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보 대리운전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대리운전이나 해라고요. 그래, 한번 해봐라. 봉천동에서 지금 여기 방배동으로 왔는데 이 손님은 여러 대리를 불러놓고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을 픽업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손님 정말 싫습니다. 뒤에 부른 사람은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취소했어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네요. 그렇습니다.